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우리가 칼로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숫자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뭐 음식을 고를 때에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음식을 볼 때도 뭐 이런 거를 살 때도 보면 이렇게 막 뒤에 칼로리 같은 거, 이거는 390칼로리네요. 어쨌든 이런 칼로리 같은 거를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고, 혹은 이미 음식을 먹은 다음에 내가 먹은 지금 이 음식이 몇 칼로리나 될까,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보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칼로리를 보면은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칼로리가 높고, 칼로리가 낮은 음식은 보면은 대부분 맛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로리를 보면서 하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지긋지긋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뭐저 같아도 그렇게 맨날 숫자에 갇혀 살고 숫자를 보면서 신경 쓰고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다이어트가 굉장히 좀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대부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전으로라도 돌아가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도 원래 칼로리를 신경 썼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 대답을 하세요.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고 봤더니 나는 예전에 칼로리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밥을 먹고 했을 때에도 지금처럼 살이 찌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칼로리를 신경 쓰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강박이 생기고,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이어트 식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칼로리가 아니다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좀 이런 음식에 대한 강박 없이, 그리고 숫자에서 벗어나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희망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계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소비량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쵸? 뭐 아무래도 소비보다 섭취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다이어트가 되는 그 대전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라던가 음식에 대해서, 아니면 운동량을 늘려서 그렇게 섭취와 소비의 그런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정작 얼마나 먹어야 그 공식이 성립이 될 수 있느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뭐 보통은 1000칼로리, 뭐 1200칼로리, 진짜 적게 드시는 분들은 막 800칼로리를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보통은 사람의 보통 기초 대사량이 이러이러하니 그거보다 조금 먹어야 우리가 살을 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초 대사량 이상 뭐 음식을 먹게 되면 살이 찐다 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거는 좀 정말 그냥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진짜 헛소리예요, 헛소리. 우리 몸은 오히려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체지방을 축적하려는 성질이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한 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이상은 벌어야 우리가 어떤 생활적인 면에서 줄이지 않아도 뭐 크게 지장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100만 원인데 그것보다 돈을 더 조금 벌게 되면요, 뭐 월세를 낮추든 아니면 수도세를 낮추든 아니면 핸드폰에 뭐 어떤 내가 쓰는 요금제를 낮추든 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 비용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버는 돈이 있어도 그걸 함부로 쓸 수 없겠죠. 고정비에 나가야 되니까. 뭐 여윳돈으로 딴 데 어떤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 같은 거,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뭐 고정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는 그 고정비를 줄여내기 위해서 몸에서의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기능들을 저하시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런 몸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거는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린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그 칼로리가 기초 대사량보다 적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정답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낮아진 기초 대사량에 맞춰서 먹는 양을 또 줄여야 되고, 그러면 또 줄어든 만큼 우리 몸은 기능을 또 떨어뜨릴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먹는 양을 줄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다면 알고 있겠지만, 와 씨, 지금도 이렇게 먹는 것도 힘든데 더 조금 먹으라고? 안 해.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먹었더니 살이 찌면 어때요? 불안하니까 또 음식을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 몸의 기능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량을 점점 더 줄여주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떨어진 기능에 비해서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런 몸의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살이 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기초대사량 이상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그래서 그 기초대사량이 도대체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인바디를 재면 쉽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바디라는 건요, 뭐 겨우 고작 그런 기계로 1분 만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수치를 정확하게 판별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인바디는 단지 우리 몸에 전류를 보내놓고, 전류가 잘 통하면은 이게 뭔가 전류가 잘 통하는 걸 보니까 주성분이 수분인 근육량이 뭐 이만큼 있나 보다 정도로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막 믿고 따르면서 인바디 수치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뭐 운동을 하고 수분을 섭취하고 식단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다이어트에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숫자에 대한 강박부터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내가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먹었을 때 살이 빠질 수 있느냐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려는 건 살을 빼려는 거지 수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에 대한 강박은 버리시고, 도대체 나는 얼마나 먹어야 살이 빠질 수 있나? 근데 이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얼만큼 먹었을 때 나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음식량이나 어떤 음식 내용물에 있어서 내 만족감도 느끼면서 살까지 빠지게 할 수 있을까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회원분들한테 일단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하기에 앞서서 지금 나의 식습관은 어떠한가를 먼저 파악해보고, 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보기를 드리거든요. 뭐 첫 번째로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 혹은 면, 떡, 빵, 튀김, 치즈 중에서 선생님 제가 이거는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거는 빼고 식사를 좀 먹어주는 거. 그 다음에 6시 이후에 먹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가 평균적으로 취침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그 취침 4시간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거. 4시 이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침은 반드시 챙겨 먹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매 끼니마다 단백질 음식을 섭취해 주는 거. 이 5가지를 한 번에 갑자기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습관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갑자기 지키려고 할 때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것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5가지가 좀 편하게 지켜질 때쯤부터 저는 이제 음식의 양을 조절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음식 양을 조절할 때 하는 거는 저는 칼로리의 어떤 이런 숫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몰 스텝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뇌는 똑똑한 듯 멍청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시스템을 돌리는 데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왜 제가 멍청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왜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던 음식이 생각나고 계속해서 배고픔이 유지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다이어트 때문에 음식을 제한했을 때 우리는 밥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인지하기에는 얘가 지금 밥을 안 먹고 있구나가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인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얘가 어떤 음식이 앞에 있을 때는 바로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놔 줘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음식이 눈앞에 있을 때 바로 음식을 섭취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몰 스텝은 뭐냐면, 우리 뇌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작은 변화를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인지했을 때 그냥 뭐 별 큰일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회원분들한테 일단은 밥을 먹을 때 2숟가락을 줄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2숟가락을 줄여봤을 때 내가 어떤 규칙적인 식습관을 지켜내기에 너무 배가 고파서 못 지키겠다. 그럴 때에는 다시 1숟갈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원래 먹던 양보다 한 숟갈이 줄어들었지만 그 정도의 변화는 우리 몸에서 인지를 크게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그렇게 일주일 적응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뇌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변화를 살짝 주고 다시 일주일 적응. 그렇게 한 달을 보내보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회원분들한테 거울 앞에 서서 본인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 기존에 막 1200칼로리를 제한하고 내가 굶고 했던 다이어트 막 그런 다이어트를 할 때보다 훨씬 밝은 모습으로 예뻐져 있는 그리고 살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빠르게 실패하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세요. 막 극단적인 것들. 근데 저는 회원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게 조금은 늦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성공하는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식단을 제한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서히 스무스하게 변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내 식습관이 잡혀져 있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살이 조금 빠져 있는 근데 그 과정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그런 식의 다이어트 방식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조바심을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숫자에 대한 강박, 음식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몸 상태를 몸한테 강요하지 마시고 내 몸이 원하는 것들은 어떤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것들을 지켜줬을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회원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고 그거를 그냥 해주자. 내 몸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다 보면은 내 몸은 알아서 변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 이상 다이어트 식단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이제 맨날 이렇게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조금 근데 사실 이 방법을 했을 때에도 좀 빨라요. 효과가 그렇게 느리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러한 식단에 대한 강박이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 몸에서 결과적으로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늘 올리는 어떤 교정적인 부분 그리고 체형을 바로잡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뭔가 한마디로 딱 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뭐 상담을 요청한다던가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우리 회원님들이랑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